또 휴머노이드 하면 일론 머스크 아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뭐 휴머노이드가 전 세계에 100억 대가 보급된다. 투자자들은 이 테마에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의 반도체, LG의 배터리,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그 정밀 부품, 이것들이 이제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엄선한 10개 기업에 투자하신다면 좀 한국 ETF 시장에서 보기 드문 어떤 투자 전략을 좀 펼칠 수 있지 않나.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본격 ETF 전문 채널 ETF 아는 형. 저는 진행의 염승환입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투자의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죠. 아는 형의 아는 형.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의 가장 뜨거운 하드는 참 단연 인공지능입니다. 하지만 이제 AI는 이 모니터 속의 데이터를 넘어서 우리 삶을 이제 직접 움직이는 몸체를 좀 갖기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피지컬 AI의 시대가 열린 좀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젠슨 엔비디아 CEO가 예고했던 그 AI의 최종 단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현재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기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NH 아몬디 자산운용의 김승철 본부장님을 다시 한번 모셔봤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로 ETF의 김승철입니다. 그때도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본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피지컬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진짜 그대로 됐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생각보다 좀 빨리 온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제는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피지컬 AI 관련돼서 발전과 성장성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많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 NH 아몬디 자산운용에서 작년 4월 달에 하나로 글로벌 피지컬 AI 액티브 ETF를 출시하면서 나름 이제 피지컬 AI 투자를 좀 선도하려고 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테마가 이제 점점 구체화되면서 현실이 되면서 좀 나름 좀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젠슨왕이 따라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이제 뭐 젠슨왕 CEO뿐만 아니라 뭐 사실 현대차 정의서 회장도 그렇고 이제 사실 이제 피지컬 AI에 이제 온 힘을 다하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 휴머노이드 산업 자체가 중국이 정말 좀 잘하는 것 같고 또 미국이 좀 우위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경쟁이 좀 치열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좀 시장은 좀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시장 전망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휴머노이드 산업의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기관마다 좀 수치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2035년까지 놓고 보면은 약 380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한 56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걸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장률이거든요. 성장률로 보면 연평균 한 64%에 이르는 엄청난 성장이고 이런 성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 시장에 비견될 만한 그런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무급 가사노동 여기에 좀 주목을 하면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무려 2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경 8천조 원 규모로 제가 이제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휴머노이드 하면 일론 머스크 아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뭐 휴머노이드가 전 세계에 100억 대가 보급된다. 뭐 로봇이 스마트폰처럼 1인 1대 보급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다. 그렇게 뭐 엄청나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뭐 특유의 그런 좀 과장된 표현이 좀 있긴 한데 엄청난 성장이 예견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고성장하는 거는 다 뭐 이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다만 시장 규모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한 56조인데 아크 인베스트는 상상이 안 갑니다. 3경 8천조 원입니다. 이거 너무 커가지고 아까 전에도 말 더듬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GDP의 몇 배입니까 이게? 전 세계 모든 노동을 다
대체해야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크긴 큰데 어쨌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사실 이분 의견은 좀 시점의 차이는 항상 있지만 근데 일론 머스크의 의견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분이 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실제 놀라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젠간 저도 뭐 로봇이 진짜 스마트폰처럼 한 명이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 시대도 언젠가 오지 않겠냐. 2040년이 아니라 언젠가는 꼭 반드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이슈가 어쨌든 이제 1월 달 증시를 보면 사실 그때 현대차도 뜨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발점이 된 게 CES 2016이잖아요. 맞죠. 그게 이제 언론에 노출되면서 주가가 정말 크게 움직였는데 어쨌든 CES가 세계 가전박람회이면서 이번엔 정말 로봇이 다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CES에서 좀 이제 본부장님 보셨을 때는 이번 CES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AI가 말로만 하던 단계를 좀 넘어서서 이제 실제 우리의 삶의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AI가 이제 제조, 농업 아니면 건설 등 어떤 현실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쓰일 것을 많은 기업들이 보여줬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의 뉴 아틀라스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완전 전기 구동으로 구현되는 이런 로봇은 이제 인간보다 더 유연한 관절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고 뭐 50kg의 중량을 들기도 한다는데 뭐 아무튼 현대차는 이제 2028년도서부터 그 조지아 메타플란트에 요걸 투입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했는데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면에 배치되는 순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뭐 LG전자의 클로이드 제가 이제 뭐 집에서 가사 노동을 조금 많이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가사 보조에 특화된 가정용 휴머노이드다. 그래서 뭐 빨래, 설거지, 음식 준비 등 많이 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언젠가는 이런 걸로 이제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중국하고 한국에서 많은 그 로봇들이 좀 선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MAX 얼라이언스라고 이제 한국 제조업의 AI 전환을 목표로 해서 2025년, 그러니까 작년 9월이죠. 그때 출범한 그 민간 협력체에 참여한 기업들도 많은 기술을 선보였고요.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스캔앤고라는 그런 산업용 로봇으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CES를 보면은 피지컬 AI라든지 휴머노이드 산업이 어떤 먼 미래에 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제 산업화,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되는 원년이 됐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점이라고 보고요. 투자자들은 이 테마에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CES를 사실 보면은 이렇게 CES가 지금 흥할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통 2, 3년 후의 미래를 이렇게 먼저 당겨오는 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가 2028년을 콕 집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공개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CES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차가 보여줬다는 건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좀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 로봇 하면 로봇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산업용 로봇, 뭐 협동 로봇, 한참 협동 로봇도 뜨거웠는데 요새는 거기가 쏙 들어가고 그냥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휴머노이드밖에 안 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중국이 좀 제일 많이 앞서가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건 또 미국이 잘하는데 우리가 과연 진짜 이게 경쟁력이 사실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휴머노이드들을 비롯한 그 피지컬 AI가 미중의 패권의 격전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중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물량과 속도 면에서 압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 휴머노이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가 있고 중국은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유니트리라든지 유비테크 같은 기업들이 이런 휴머노이드를 산업 현장에 진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국 제조업 자체를 어떤 거대한 태스크베드로 활용해 가지고 로봇의 성능을 빠르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이제 미국의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어떤 로봇의 두뇌인 그 AI 소프트웨어나 파운데이션 모델로 좀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그 중국의 물량과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을 좀 하나만 좀 던져보면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과연 가정이나 공장에서 편하게 중국산 휴머노이드를 쓸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다.
그렇지,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예.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로봇에 뭐 단순한 로봇이라고 그러면은 상관없겠는데 이제 로봇이 보면 24시간 촬영을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렇잖아요. 즉 결국에는 어떤 국가 안보하고 좀 직결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뭐 통신 장비라든지 가전에서 그 데이터 백도어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 문제 생각하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중 패권 전쟁, AI를 놓고 하는 그런 패권 전쟁에서 적국의 로봇을 쓰는 거는 있을 수가 없지 않냐. 그럼 결국에 미국은 그런 중국의 공급망을 벗어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지 않겠냐.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될 거 아니냐. 근데 뭐 이 시나리오가 조금 약간 익숙한, 제가 이제 여기 한 3번째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결국에는 작년에 이제 원자력이나 조선업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렸을 때 중국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원자력하고 선박이나 이런 것들은 안보 자산이거든요. 원자력을 가장 많이 짓는 나라, 그리고 선박을 많이 제조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안보 자산이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큰 수혜를 받았던 그런 측면인데 이제는 보면은 이제 로봇에서 로봇으로 좀 그 화살이 좀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번 CES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의 로봇 생태계를 보시면 만만치 않거든요. 부품하고 완제품까지 어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로봇 산업을 좀 경쟁력을 보시는 표와 같이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압도적인 로봇 밀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의외는 저 중국이 제일 많을 거라고 당연히 그렇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너무 차이가 많은데요. 근데 로봇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은 우리나라 공장에는 로봇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보면은 로봇의 대수가 1012대로 뭐 전 세계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1위예요. 그래서 이미 로봇과 일하는 게 일상이 된 우리나라 공장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휴머노이드를 투입하면 즉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산업 데이터의 보고다. 로봇이 좀 똑똑해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숙련공의 움직임을 배우는 게 좀 필요하지 않냐. 우리나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정밀한 게 필요한, 공정이 필요한 그런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로봇의 지능을 높일 수 있는, 그 휴머노이드의 지능을 높일 수 있는 고급 데이터가 그 어디보다도 풍부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로봇의 그 핵심 부품 공급망인데요. 휴머노이드 한 대를 만들려면 저는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뭐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한 나라에서 조달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결국에 삼성의 반도체, 아니면은 뭐 LG의 배터리,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그 정밀 부품, 이것들이 이제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이제 뭐 CES 2016에서 보셨던 MAX의 얼라이언스에서 보였던 것처럼 대기업 주도의 강력한 수직 통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품사부터 완제품 제조사,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 LG 같은 거대한 수요차가 하나로 이어지는 견고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이 성능으로 위협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지능으로 지배할 때 한국이 이제 그 사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이테크 제조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엔비디아의 뭐 젠슨 왕이 뭐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GPU를 우선 공급하는 어떤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로봇 파운드리라는 어떤 비전을 내비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휴머노이드에서 그런 시대에서의 진정한 승자는 어떤 뭐 설계자가 아니라 생산 공정, 그 다음에 뭐 테스트와 트레이닝, 그리고 이제 부품, 견고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악하는 국가가 진정한 승자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이 로봇 시대 최대 수혜국가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 미국과 중국이 이제 패권을 가지고 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그런 공급망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고 또 하드웨어 경쟁력이 뭐 한국은 또 세계 최고 수준이고 아까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아까 로봇 밀도 또 산업 데이터를 워낙 많이 갖고 있고 공급망까지 잘 갖추고 있고 수직 통합까지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쪽에 미래가 굉장히 좋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하나로 K 휴머노이드 테마 탑10 ETF가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좀 투자 전략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휴머노이드라는 거대한 혁신에 그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 준비한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봇의 근육과 관절을 만드는 핵심 부품제에 집중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서 쌓은 정밀 생태계가 매우 탄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로봇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액추에이터 아니면 감속기 그리고 이제 덱스 트러스라는 그 로봇손이죠. 그 로봇손 분야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포진돼 있고 핵심 부품제에 좀 많이 집중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부품이 준비됐다면 이것을 뭐 완제품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운용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룹의 이 산업을 진두지휘할 기업들이 포함됐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삼성그룹의 휴머노이드 전략의 핵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이제 로봇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를 담당할 걸로 예상되는 이제 현대 오토웨버 같은 기업들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이 상품을 준비하면서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핵심 10개 종목을 선별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이 다른 상품들과 어떤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핵심 10개 기업을 좀 선별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포트폴리오가 도대체 뭐냐라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종목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로보티즈인데 1999년도에 설립됐죠. 그 업력만 거의 20년이 넘어갔고요. 이 기업은 20년 이상 그 액추에이터 기술 개발로 기술력 측면에서는 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테슬라나 유니트리, 구글의 딥마인드에다가 이미 벌써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해서 레퍼런스도 확보했고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우즈베키스탄 공장을 증설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양산에 좀 돌입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표 대장주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됐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로봇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휴머노이드의 완제품 그리고 상업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현대 오토웨버는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거기에 그 로봇 관제라든지 운용 솔루션을 개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익 홀딩스도 그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손, 이 로봇손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메타나 엔비디아에다가 동사 제품을 채택한 이력이 있어서 기술력도 검증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그 단순하게 로봇 테마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정밀 제조 그리고 첨단 AI의 결합체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엄선한 10개 기업에 투자하신다면 좀 한국 ETF 시장에서 보기 드문 어떤 투자 전략을 좀 펼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로봇 테마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대부분 미국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상장되고 한국에는 이렇게 찾아보면은 또 막 대형주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는데 근데 이게 오늘 보니까 여기는 진짜 그냥 로봇 사업하는 그런 핵심 기업들만 이게 좀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포트폴리오 보시고 기업들 이거 내가 아는 기업인데 많이 봤던 건데 근데 ETF도 장점이 그거죠. 이거 한 번에 다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좀 장점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이렇게 차트 보면 저 우주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어떤 기업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뭐 아직 안 오른 기업도 있겠지만 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번에 보니까 그 LG전자 시가총액도 막 이길 정도로 굉장히 커지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제 경계의 목소리도 있어요. 뭐 휴머노이드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약간 이제 이런 아마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계속 많이 받고 있고 좀 뭐 저희가 뭐 원자력이라든지 반도체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느냐를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지난번에도 좀 잠깐 나와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구조적인 성장이 네. 가능한 테마라 그러면은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요즘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테마가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크게 보면은 미중 간의 그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어떤 위상,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한꺼번에 본물처럼 좀 터지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좀 더 길게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ETF 자체가 분산 투자긴 한데 저는 이제 테마 자체를 좀 분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테마를 여러 개를 골라서 좀 담아서 좀 길게 보시면 저는 좋겠다고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그러면은 길게 가져가면은 좀 기대가 되는 테마니까 포트폴리오에 아주 일부라도 담아놓고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포트폴리오 없으면 자기 그 계좌 잔고에 그 종목이 없으면은 관심을 잃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담아놓고 그 조금씩 보시면서 좀 늘려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얘가 구조적인 성장이 계속 지속할 건지 아닌지를 좀 공부하셔가지고 좀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좀 더 담고 이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계속 받는다는 건 그만큼 좀 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 또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좀 부분을 많이 느끼신다면 분할 매수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어쨌든 접근을 해봐야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좀 굉장히 막 변동성도 너무 크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뭐 그냥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근데 분명한 건 피지컬 AI 시대가 진짜 이제 현실화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매스컴 통해서나 뭐 유튜브나 보고서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관련해서 어쨌든 그 휴머노이드에 대한 또 좋은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 아는 형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귀한 걸음 해주신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김승철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